아유, 뭐 걱정 있어요. 강남에 집 한 채 있잖아요.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 세대든 친구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강남 아파트, 수십억짜리 집이 한 채 있다는 게 그 자체로 든든한 노후 보험처럼 느껴졌죠. 은퇴 후에 쓸 돈이 따로 없어도 언제든지 팔면 되지라는 생각 하나로 마음이 놓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은퇴하고 나니 집이 있어도 돈이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산은 자산일 뿐 현금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본론 집 한 채에 올인한 결과 은퇴 후에 무너진 세 가지 현실. 사례 1. 강남 아파트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64세 박모 씨. 박 씨는 30년간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다 60세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강남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고 퇴직금으로 2억 정도를 받았기에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매달 부부가 쓰는 기본 생활비만 300만 원 가까이 나갔고 병원비나 자녀 지원까지 합치면 은퇴 후 3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자니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전세로 옮기면 불안하고 월세는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는데 결국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매달 이자 갚느라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강남 집이 있으니까 난 괜찮겠지, 그 안심이 정작 은퇴 준비를 미뤘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례 2. 자식줄 아파트만 남았어요. 62세 이모 부부. 이 씨 부부는 평생 아끼고 절약해 강남 청담동의 오래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자녀가 둘 있었고 집만 물려주면 부모 노릇 다 한 거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 못한 일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 그리고 한동안의 수입 공백까지 결국 3년 만에 생활비가 고갈됐고 현금이 부족한 노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음 실감했다고 합니다. 강남 집 한 채가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이 씨 부부는 강남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경기 외곽의 빌라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내 인생을 자식에게 통째로 넘긴 셈이라고 하네요. 사례 3. 팔 수 없는 집은 짐입니다. 66세 정전 교사. 정 씨는 퇴직 교사입니다. 강남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퇴직금은 1억 남짓? 처음에는 교사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노후가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며 임시 거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2억 가까이 필요했는데 이걸 감당할 현금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았고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졌죠. 살던 집이 재건축되니 수억 원 오른다는데 그게 내 생활을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요. 그는 결국 재건축 완료 전에 집을 매각하고 경기도로 내려갔습니다. 재건축 프리미엄 대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선택한 셈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남았다고 합니다. 전문가 시각, 왜 집 한 채는 노후 준비가 아닐까? 부동산은 장기 자산입니다. 가격은 오를 수 있어도 매달 현금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1. 거주 자산 vs 금융 자산의 균형. 은퇴 후 필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큰 부동산은 팔기 어렵고 임대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수준의 금융 자산, 예연금, 배당주, 채권형 펀드 등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2.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분리해야. 내가 사는 집은 자산이라기보다 비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유지비, 재산세, 관리비, 리모델링 비용 등도 부담입니다. 주거 다운사이징, 서울 수도권 5지방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금 흐름 확보가 핵심. 부동산은 노후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입원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임대수익, 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결론, 내 집이 있어 든든하다는 말, 은퇴 후엔 통하지 않는다. 은퇴는 수입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강남 집 한 채는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걸로 노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노후 안심? 은퇴 전문가가 말하는 한국인의 치명적인 착각. 1. 부동산 중심 자산 구성이 만든 착시 효과. 한국 가구의 자산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합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가계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은퇴 세대일수록 부동산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남이나 서울 주요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주용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유동성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자산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실제로 써야 할 때 팔기 어렵고 매각 시 이사세금 등 부수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2. 자산이 있어도 현금이 없는 노후가 온다. 노후에는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부부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224만원, 적정 생활비는 328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은퇴자가 있다고 해도 그가 매달 300만원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면 자산은 있으나 가난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런 현상을 자산 리치, 캐시푸어 에셋 리치, 캐시푸라고 합니다. 즉, 겉보기엔 부자지만 실제로는 유동성 부족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왜 부동산 중심 은퇴 설계가 위험한가? 1. 유동성 부족. 집은 쉽게 쪼개서 팔거나 일부만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자녀 거주 문제, 정서적 애착 등으로 실거주지를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고정비 부담. 고가주택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 부담이 큽니다. 아파트 유지 보수, 리모델링 비용까지 고려하면 주택이 오히려 비용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구조적 변화의 역풍.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 유동성이 낮아지며 매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는 실버 디플레이션 우려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 전문가가 권하는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 1. 부동산 50% 이하, 금융자산 50% 이상이 이상적. 구분 권장 비중. 실거주, 부동산 3040%, 금융자산 연금, ETF, 채권, 예금 등 4050%, 유동자산 현금, CMA 등 1020%, 전체 자산이 부동산에 8090% 몰려 있다면 반드시 구조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다운사이징 전략 검토. 고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 또는 수도권 외곽의 저렴한 주거지로 이전해 그 차액을 안정적인 금융수단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예시. 강남 아파트 매각 20억 경기 외곽 주택 구매 5억. 남은 15억을 배당 ETF, 채권형 펀드, 연금보험 등으로 배분하여 월 300만원 이상의 캐시플로우를 확보 가능. 3. 국민연금 외의 개인연금 활성화. 국민연금만으로는 평균적 은퇴생활비의 4,050%밖에 충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 즉시연금, 공시이율형 상품 등을 통해 수입 다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고배당 ETF SCHD, HDV 등 활용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결론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노후를 지킨다. 한국 사회의 은퇴 설계는 여전히 부동산에 편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소비가 지속되는 시기이며 소득이 끊긴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강남 집 한 채가 있어도 은퇴 후 불안한 건 그 자산이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든든한 노후 보험으로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 중심의 은퇴 전략으로 전환해야 진짜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